어머니의 숨결이 내 목덜미에 느껴졌다. 내 손은 전화기에서 떨리고 있었고 화면에는 내 여동생 소진이 태민에게 보낸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오빠, 네 아내가 정말로 너를 이해하고 있니?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세상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심장 박동이 너무 빨라서 마치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에 울려 퍼졌다. 딸아, 이제 진실을 봐야 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이렇게 눈이 멀 수 있었을까? 여동생 소진의 모든 행동과 말을 다시 떠올렸다. 이제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지만 나는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3년 전 태민과 결혼했을 때 우리 가족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특히 소진. 언니, 정말 운이 좋네요. 태민 오빠는 멋있기도 하고 완벽한 남편이에요. 라고 계속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사랑스러운 언니의 칭찬으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소진은 항상 특별했어요. 부모님은 그녀를 작은 공주라고 부르셨죠. 저는 책임감 있는 큰 언니였어요. 소진을 돌보고 보호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제 임무였죠. 한국 가정에서는 그렇게 되죠. 큰아이가 작은 동생을 부모처럼 돌보는 거죠. 저도 그렇게 했어요. 항상요. 소진은 아름다웠고 똑똑했으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때조차도 그녀는 항상 제 남자친구들을 원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좋아하던 남자가 있었어요. 민호. 소진이 그의 관심을 끌기 전까지 저는 그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그가 저를 좋아하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도 이해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제 여동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태민은 달랐어요. 그는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었어요. 태민과 함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보냈어요. 햇살이 따사로운 봄 아침, 꽃으로 장식된 넓은 정원에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꿈 같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우리의 눈이 서로에게 고정된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졌고 오직 심장 박동 소리만 들렸습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고 우리의 웃음소리가 하늘에 섞였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함께 만들 미래의 가장 밝은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어머니 집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택시로 10분 거리인 집을 렌트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실수를 여기서 저지른 것일지도 몰라요. 결혼 후 소진은 자주 우리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에 올 수 있을까요, 언니? 너무 외로워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당연히 오세요라고 했죠. 가족 관계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서서히 이상한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소진이 태민과 대화할 때 목소리가 다르게 들렸고 눈을 다르게 사용했어요. 태민이 업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와, 오빠 정말 똑똑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라고 물었어요. 마치 제가 거기에 없었던 것처럼요. 어느 저녁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던 중 거실에서 웃는 소리를 들었어요. 문틈으로 몰래 들여다보니 소진은 태민의 옆에 매우 가까이 앉아 휴대폰으로 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고 태민도 웃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미친 소리야 미연가. 그건 내 형제잖아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겪은 일과 방금 언급한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진은 항상 내 남자친구들에게 눈길을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물론 그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작은 버릇없는 소녀로 자랐기 때문에 결코 그걸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내 남자친구들을 내 옷장 속에 있는 티셔츠처럼 여겼다. 공동재산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녀의 무지함을 이해해 주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녀의 시아버지에 대해 그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소진은 피트니스 시작했어요 라는 핑계를 대며 매주 주말마다 우리 집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당신의 집에서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손님방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태민이 일찍 퇴근해 왔어요. 제가 마트에 있을 때였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소진은 태민의 앞치마를 고쳐주고 있었고 둘 다 웃고 있었어요. 아, 언니? 태민에게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라고 소진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 표정은 순수하지 않았어요. 일들은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태민의 전화는 계속 메시지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온 거야 라고 그는 말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전화기를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에 갔어요. 메시지 소리가 들렸고 저는 우연히 확인했어요. 당신이라면 오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상황을 당신에게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의 사생활은 더 이상 저와 상관없었습니다. 메시지는 소진으로부터 왔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언니는 정말 운이 좋네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메시지를 열었어요. 그리고 본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오빠, 어젯밤 정말 재미있었어요. 언니가 모르면 좋겠어요. 당신 같은 남자를 이해하려면 더 젊은 여자가 필요해요. 언니는 이제 늙어가고 있죠. 오빠, 저는 그보다 당신을 더 잘 이해해요. 그걸 알고 계시죠? 매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했어요. 전화기가 손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태민이 욕실에서 나올 때 그에게 이 일에 대해 따지려고 했지만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버렸어요. 전화기를 돌려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날 밤 태민이 잠들고 나서 내 전화기로 소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계속 태민의 사진에 하트를 누르고 그가 공유한 모든 것에 댓글을 달고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눈이 멀 수 있었을까? 다음 날 엄마가 전화했다. 미영가, 집에 와. 너랑 이야기해야 해. 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의 진지함이 나를 걱정스럽게 만들었다. 혹시 엄마도 이 상황을 알아챘을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빨리 옷을 입고 아파트 계단을 내려갔다. 첫 번째로 본 택시를 잡아타고 엄마 집으로 향했다. 엄마 집 도착했을 때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앉아라, 딸아 라고 말했다. 너에게 말해야 할 게 있는데 정말 어렵다. 소진이 뭘 했는지 알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제 밤 여기에 왔어. 울면서 엄마, 태민 오빠를 사랑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 그 말을 듣자마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매우 화가 났다. 이게 무슨 자매애야? 라고 말했다. 네, 언니가 너를 믿는데 어떻게 그녀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니? 라고 말했다. 소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엄마, 저는 그를 더 사랑해요. 그도 저를 사랑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아니야. 너는 단지 질투하는 거야. 언니의 행복을 질투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어머니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딸아, 나는 너에게 항상 동생을 지켜라 라고 말했어. 하지만 동생은 너를 지키지 않아. 이제 너는 자신을 지켜야 해. 그 순간 엄마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어요. 수년간 억누르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엄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도 형제도 잃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딸아, 너는 아무도 잃지 않았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게임을 하지 않아. 너는 단지 진실을 알게 된 거야. 라고 말했어요. 신경쇠약으로 기절했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어머니가 내 곁에서 나를 깨우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손을 씻고 얼굴을 씻은 후 조금 정신을 차렸다. 그제서야 아버지의 오래된 권총이 있다는 생각이 났다. 어머니를 속여 권총을 가져와서 남편이 일하는 곳으로 달려갔다. 우연히 형제도 거기에 있었다.
두 사람을 그곳에서 총으로 다치게 했다. 물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친구들. 하지만 일어나길 원하셨나요? 이 부분을 댓글에서 논의해보죠. 왜냐하면 이 부분을 더 주의 깊게 들으셨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발생한 사건으로 돌아가서 손과 얼굴을 씻고 어머니의 집을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태민은 아직 일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소진은 손님 방에서 공부를 하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녀를 보았을 때 더 이상 순수한 어린 동생은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본 것은 저를 조작하고 결혼을 파괴하려는 여성이었어요. 소진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이야기해야 하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무슨 일이야 언니?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었어요. 태민과 사이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물었다.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처음에는 놀란 척하다가 언니, 무슨 뜻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에게 보낸 메시지를 봤어, 소진. 이번에는 그녀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 눈동자에 차가운 계산적인 표정이 떠올랐다. 아, 그 메시지들 말이야? 라고 말했다. 언니, 너는 태민 오빠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 그는 나와 함께 훨씬 더 행복해. 그 말을 듣자마자 내 분노가 폭발했다. 너는 내 동생이야.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니? 나는 너보다 젊고 예쁘고 태민 오빠도 그걸 알고 있어. 라고 소진이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언니, 당신은 늙었어요. 이제 그가 원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 그녀에게 한 대 때리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싸울 가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저녁에 태민이 집에 왔을 때 소진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태민, 내가 말했다. 너와 단둘이 이야기해야 해. 소진이 일어나며 나는 내 방에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 아니야. 내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여기 머물러. 이 대화에는 너도 포함돼. 태민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미영,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다. 너희 둘에게 물어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니? 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소진은 여전히 무죄를 가장하려고 했습니다. 태민, 라고 말했습니다. 소진이 너에게 보낸 메시지를 봤어. 모든 걸 알고 있어. 태민은 머리를 숙였다. 미영, 나. 조용히 해 라고 말했다. 소진, 너는 그에게 뭐라고 했어? 소진은 이제 연기를 그만두었다. 언니, 태민 오빠는 불행해. 너는 그를 이해하지 못해. 나는 이해해. 너는 내 동생이야 라고 소리쳤다. 나를 보호해야 할 때 너는 나를 뒤에서 찌르고 있어. 태민이 일어섰다. 미영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소진과 나 사이에는 신체적인 어떤 것도 없었어. 없었어? 라고 소진을 바라보며 물었다. 소진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다. 그건 내가 옳은 상황에서 틀린 위치로 떨어질 거라는 걸 발끝까지 확신했기 때문이다. 더 나은 생각이 떠올랐다.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와 실수를 볼 수 있는 순간을 만드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했다. 다음 날 가족의 모든 어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부모님, 이모, 삼촌들. 모두 우리 집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가족의 어른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왜 여러분을 불러 모았는지 말하겠습니다. 라고 서서 말했습니다. 소진이 제 남편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녀는 저와 남편을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거실에 있던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소진은 울기 시작하며 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나는 내 동생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지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어나며 소진, 이게 사실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소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계속 말했다. 소진이 지난밤에 나에게 와서 태민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제 모두 진실을 알게 되었다. 이모가 소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어떤 언니야? 언니의 행복을 어떻게 뺏을 수 있니? 할아버지는 태민을 돌아보며 말했다. 너는 또 뭘 했니? 아내의 여동생과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니? 태민은 일어나서 가족 모두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미영을 슬프게 했고 가족을 슬프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떠난 후 태민이 내 옆으로 왔다. 미영가, 정말로 매우 후회해. 소진이 계속해서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행해 라고 말했어. 나는 약한 순간에 그녀의 말에 속아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어. 하지만 결코 너를 배신하지 않았어. 맹세해. 그를 바라보았다. 태민, 문제는 단순히 배신이 아니야. 문제는 신뢰야. 너는 내 형제와 내 뒤에서 이야기했어. 내 대해 불평했어. 알아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알아. 하지만 미영아,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를 끝내고 싶지 않아. 오랫동안 생각했다. 태민,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예전처럼 될 수 없어.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해. 모든 걸 할게 라고 말했다. 그냥 나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줘. 다음 날 소진이 짐을 챙기러 왔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소진, 너는 내 작은 동생이야. 어릴 적부터 너를 보호하고 사랑해왔어. 왜 내게 이렇게 했니?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차가운 목소리로. 왜냐하면 언니, 너는 항상 더 운이 좋았어. 부모님은 너를 더 사랑하셨어. 너는 더 똑똑했고 더 성공적이었어. 나는 항상 내 그림자 속에 있었어. 나는 내 언니야. 그리고 단지 너를 보호하려고 했을 뿐이야. 네 보호를 원하지 않아. 라고 말했다.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왜 네가 모든 걸 가졌어? 그 순간 깨달았다. 소진은 결코 나를 형제로 보지 않았다는 걸. 내게는 항상 경쟁자였어. 소진이라고 말했다. 내를 용서해. 하지만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안 돼. 내 길을 가라. 문을 나서며 돌아섰다. 언니, 태민 오빠는 언젠가 나를 기억할 거야. 너는 늙어가지만 나는 젊을 거야. 그 말을 듣고는 단지 슬퍼졌다. 내 여동생은 그 야망 속에 이미 사라져 버렸었다. 6개월이 지났다. 태민은 약속을 지켰다. 직장 후 항상 집에 왔고 전화는 항상 열려 있었으며 소진과는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 부부 상담을 받았고 대화하며 신뢰를 서서히 다시 쌓아갔다. 소진은 다른 도시로 이사 갔어요. 어머니는 그녀에게 여전히 화가 나 있지만 그래도 그녀도 내 딸이야라고 말해요. 저는 이제 화가 나지 않았어요. 단지 슬퍼했을 뿐이에요. 가족도 때로는 당신을 실망시키죠. 하지만 이는 인생의 일부예요. 중요한 것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태민을 용서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후회했고 변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소진은 그녀는 단지 걸렸다는 사실에 슬퍼했을 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결코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실 인간은 모든 연령대에서 무지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을 계속할 거예요. 이 사건에서 나 자신에게 당연히 교훈을 얻었어요. 첫째, 가족의 유대는 신성하지만 때로는 당신을 눈멀게 해요. 소진이 나에게 해를 입히려고 했다는 신호를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내 여동생이었기 때문이에요. 둘째, 신뢰는 쉽게 깨지지만 고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태민과 아직 결혼해 있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것은 정상적이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저는 항상 좋은 언니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소진은 저를 보호된 토끼처럼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침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를 그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보다 성격의 문제입니다. 소진은 나와 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지만 같은 가치를 지니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때요? 라고 묻는다면 오늘 태민과 함께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신뢰가 서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소진으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고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그녀를 찾아서 상황을 묻지만 저에게는 별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가끔은 제가 죄책감을 느낍니다. 만약 소진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더라면, 그녀를 더 잘 이해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도 했습니다. 소진은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친구들과 적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미래를 더 신중하게 하지만 여전히 희망을 품고 바라보고 있어요. 태민을 용서했어요. 네. 하지만 내 마음속의 신뢰감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와 그의 여동생 사이의 배신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웠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벽이 조금씩 얇아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제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고 제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완전히 예전처럼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적어도 내 안의 분노는 평온한 수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